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날에 이렇게 또 나와 주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5천 그 후입니다. 어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장중한테 코스피 5천을 결국 달성했는데 감회는 어떠셨을까요? 네, 이 숫자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왔다라는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024년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꼴찌였다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가졌었던 거에 비해서 지난 2년 만에 굉장히 좀 천지개벽을 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어쨌든 이 주가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늘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주가 지수대를 넘어설 때마다 새로운 국면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뭐 대단한 어떤 과열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진 않고 오히려 실적의 기대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오른 거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이 지수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아무래도 좀 뒷받침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위한 정책들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연속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걸 텐데 다음 주 FOMC도 그렇고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그렇고 좀 중요한 변수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긴 해요.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5천선에 좀 안착해서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좀 5천선 안착은 뭐 크게 어렵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코스피가 이제 5천을 돌파를 한 거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는 역시 반도체라고 하는 그렇죠.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또 코스피도 뭐 이달 들어서만 거의 한 18% 가까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약간 속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계엄 때, 요때만 생각을 하더라도 코스피가 뭐 2,400, 2,500대였던 걸 생각하면은 뭐 진짜 한 1년 조금 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지수가 오른 거라서 기본적으로 약간 뭐 일부 뭐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숨고르기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적이 아직까지도 계속 상향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사실은 약간 숨고르기는 이어질 수는 있어도 전반적인 상승의 흐름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결국 우상향하는 이 추세 자체는 좀 이어질 것이고 어쨌든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상승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FOMC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당장 다음 주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최근 연준의 독립성 이슈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지금 뭐 연준 의장에 대한 후임 연준 의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연준 위원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막 법적인 소송까지 불사를 하면서 그렇죠. 뭐 속된 말로 뭐 너무 난리를 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면서도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FOMC를 앞두고 연준의 독립성 이슈는 사실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그렇게 아직은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원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고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까지 지금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고 고용도 크게 좋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선에서 크게 나빠지진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FOMC는 좀 심심한 FOMC가 좀 될 것 같다. 별 큰 이벤트 없고 별로 이렇게 관전 포인트도 뚜렷이 하지 않은 FOMC라서 뻔한 FOMC 회의가 될 거다. 그래서 좀
이번 FOMC는 좀 가볍게 넘어가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동결 전망도 그렇고 평소보다는 그렇게 큰 이벤트, 변수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뭐 자기 생각엔 거의 한 명으로 좀 압축된 것 같다. 혹시 누구를 좀 생각 중인지 감이 오실까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최측근인 헤빈 헤셋 예. NEC 위원장은 자기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너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빼고 보면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나 네. 뭐 요즘 또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이제 블랙락의 CEO 예. 그분들이 이제 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근데 누가 되든 사실은 케빈 헤셋보다는 그래도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독립성과 중앙은행의 어떤 목표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누가 돼도 시장은 케빈 헤셋보다는 좀 더 안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쯤에 이 차기 연준 의장이 좀 윤곽이 잡힐 거라고 합니다. FOMC와 함께 해당 이슈들 좀 주시하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포자입니다. 이게 사실 좀 마음이 아픈 얘기긴 한데 반도체 포기자들 신규 진입하거나 비중 확대하려면 이게 분할 매수가 답일까요?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있는 그렇죠. 게 사실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5만 원, 6만 원대를 받던 분들이 뭐 14만 원, 10만 원, 5만 원대에서 주식을 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를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체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는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이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지금 예상되는 실적으로는 한 42%, 43%가 넘게 되는데 지금 반도체 업종이 저희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7%, 3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은 시가총액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된다. 이렇게 네. 좀 보여져서 뭐 아직까지는 좀 반도체를 포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은 있긴 하지만 역시 이럴 때는 분할 매수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을 줄이면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얘기가 있죠. 늦었을 때가 정말 늦었다. 그러니까 좀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이 반도체 전망 워낙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투자 전략들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좀 점검해 보는 게 좋을 듯한데 반도체 관세를 두고 벤스 부통령이랑 또 조만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물가에 또 이제 반도체 관세가 만약 부과되면은 전가가 될 거라서 크게 우려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관세 리스크는 염려 안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관세 압박은 이제 대미 투자 열심히 해라라는 압박용인 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TSMC가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또 미국의 공장을 또 세운다라는 얘기들을 그렇죠. 했었던 거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관세를 때릴 거야라는 건데 관세에 무게가 실린다기보다는 투자를 하라라는 네. 거고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물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기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좀 투자에 있어서 속도를 내라라는 이제 압박용이라서 실제로 이게 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좀 낮은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뭐 반도체 가격에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이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를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반도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이럴 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꼭 필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결과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저희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뭐 기술에 대한 이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내수 공동화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관세보다는 내수 공동화 쪽에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환율 나비 효과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안정된 상태죠.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좀 이런 나비 효과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수출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원화가 약할 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 이야기고 그렇죠. 저희가 그런 이론이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 반도체도 그렇고 뭐 철강, 석유화학 이런 품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중간재, 자본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재나 자본재는 사실은 브랜드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싸면 쌀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뭐 환율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싸지면은 그만큼 그 싼 맛에 수출이 많이 되는 네.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너무 비싸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국가들이 안보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조선이나 방산 업체들을 지금 그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이 약간 좀 올라간다 또는 환율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의 수출에 아주 드라마틱한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예전에 비해서는 환율에 대한 영향은 그럼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막 이렇게 네.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정도 레벨에서 조금 안정이 되면 오히려 내수 쪽의 업체들이 지금의 어떤 환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이나 부담에서 조금 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환율이 조금 확 떨어지기보다는 좀 이 정도 레벨에서 좀 안정을 찾아주는 것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런 보도를 또 내놨습니다. 우리나라가 환율 압박으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마스카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지 이 대미 투자 모멘텀 관련주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진짜 이 대미 투자를 미루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대미 투자를 하는 이 근거 내지는 이 어떤 명분이 결국은 이제 관세를 이제 25%였던 거를 이제 15%로 이렇게 낮추는 어떤 트레이드 오프로 저희가 이제 대미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율 압박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미 투자를 연기한다든지 미루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관세를 많이 이제 부과를 할 거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타격이 입을 수 있는 거는 역시 자동차 같은 이런 업체들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마스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부담감은 있겠죠. 그렇지만 마스가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입장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크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세에 민감한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대미 투자가 계속 확대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